네, 안녕하세요. 플레이하스입니다. 오늘은 2부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한 중요한 툴, 다이렉셔널 스캐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짧게 말해서 디스캔이라고 부르는 이 툴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할게요. 디스캔은 일단 자기 배를 중심으로 지금 같은 성계에 이제 자기 배를 중심으로 잡고 이제 근처에 무슨 아이템들이 있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해주는 이런 스캐너인데, 이제 그 아이템들에 포함되는 거는 바로 함선들, 가장 중요한 게 함선들이겠죠. 다른 사람들 누가 있는지 볼 수 있고, 주위에. 그리고 스테이션이나, 포스나 이런 잡다한 아이템들이 이렇게 스캐너에 잡히게 됩니다. 이제 이게 대부분 이제 PV를 활용하는 게 이제 주위에 있는 함선들이 자기한테서 얼마나 멀리 있고, 이제 자기한테 다가오는지 이런 걸 간단히 이제 조그만 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PVP 할 때는 이제 이런 게 아주 중요하지만 PVE를 하시는 분들도 뭐 로색에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리기 싫으면 이제 주위에 누가 이제 자기한테 오나 이런 걸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툴입니다. 물론 PVP 말고 다른 활용도가 있다고는 보기가 힘든데, 왜냐면 이제 스테이션 같은 거는 오버뷰에 나오고 뭐 렉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렉에 가고 싶으면 이 다이렉셔널 스캐너 말고 다른 이제 프로브, 이제 컴뱃 프로브 스캐너라고 다른 스캐너를 사용해서 이렇게 찾아가는데요. 이제 렉이나 드론 같은 게 아무리 잡혀도 다이렉셔널 스캐너는 그닥 뭐 하실 수 있는 행동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PVP를 할 때 이제 남의 함선 위치를 파악하고 이제 그곳으로 가서 뭘 하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로색에서 밀리샤를 하는데 누가 이제 자기한테 다가오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아주 간단하지만 조금 복잡한 그런 툴입니다. 일단 지금 로색을 향해서 갈 건데요. 왜냐면 이제 제대로 된 실용도를 보기 위해서 대충 지타에서 가까운 한, 왜 안 나오지? 지타에서 아주 가까운 로색으로 가고요. 중간에 뭐 마라도 일단 오버헤드를 해야 되니까 세이퍼로 해서 가겠습니다. 본점프 이내에 도착할 테니까 일단 가는 도중에 다이렉션 스캐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피팅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워낙 막한 피팅이기 때문에. 지타에 사람이 워낙 많아서. Warp drive active. 일단 지금 화면을 보시면 오버뷰 창은 뭐 다들 알겠고, 이제 셀렉트 아이템 창이 있으면 저 밑에 보시면 프로브 스캐너는 탐사 영상에서 봤듯이 있겠지만, 왼쪽에 보시면 다이렉셔널 스캐너 창이 따로 있죠. 이제 뭐 이거를 솔라 시스템 맵에 이렇게 도킹 하셔도 되고요. 이제 솔라 시스템 맵 열 때마다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이렇게 그냥 저는 따로 해놓곤 합니다.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관계로 지금 화질을 조금 낮추고, 조금은 아니고 그냥 아주 많이 낮추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이렉셔널 스캐너 창을 누르시면 Warp drive active. Alt D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럼 창이 나오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옵션들을 보면 레인지랑 앵글이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솔라 시스템 맵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이제 Show Scan Cone이라고 있는데, 저기 보시면 이렇게 콘 하나가 보이잖아요. 이게 정말 그냥 말대로 이겁니다. 자, 앵글을 5도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는 각도가 그냥 스캐너가 이렇게 5도, 어떻게 한국말로 설명하지? 이게 중국어 애매한데,
자, 그럼 간단히 설명해야 되겠 360도로 하면 이렇게 Active. 자기 배가 지금 저는 게이트에 있죠? 6할다리 게이트. 자, 그럼 저는 이제 카이몬 게이트로 가요. 노란색 게이트. 노란색 게이트는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배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배를 중심으로 해서 14AU에 있는 14AU 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원의 반지름이 14AU라는 겁니다. 반지름이 14AU죠. 여기 알리카라까지는 닿죠. 그러니까 이 14AU 반지름에 있는 360도 원을 그리면서 이제 주위에 뭐가 있나 스캐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40km 안에 물론 오버뷰에 보이는 건 이렇게 거리가 나옵니다. 디스턴스가. 왜냐면 잡히니까 바로. 예를 들어 얘는 지금 이제 딴 데로 워브를 했으니까 안 잡히죠. 이제 너무 멀리 갔으니까. 대신에 백선 에이비에이션은 저한테서 4km 있으니까 보이는데 이제 또 날아갔네요. 또 없어지죠. 코모란트 여기 있으니까 또 잡히고 이제 또 업 아웃 하니까 안 잡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스프레이가 아까 디스턴스가 0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안 보였다가 이제 저희한테 도착하니까 이렇게 디스턴스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버뷰 밖에까지는 스캐너만 잡히고 오버뷰 들어오는 순간 거리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리가 잡힌다는 건 오버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럼 누가 있다는 거예요. 100%. Warp drive active. 자, 그러면 이렇게 대충 뭐신지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각도랑 레인지를 한 번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게이트에서는 멈추고요. 다음 게이트에서는 멈추고 이제 레인지를 줄이면 말 그대로 이렇게 원이 작아집니다. 반지름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거리를 따로 입력하셔도 돼요. 11에 2 하면 11에 2에 나오고요. 그럼 대충 활용도를 말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스테이션에 Warp 가보도록 drive 하겠습니다. active. 배가 잡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로직에 가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필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올로 해놓을게요. 다 잡히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게 워낙 많잖아요. 이게 문제가 이제 필터가 대부분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이제 뭐 PEP 필터를 하시면 이렇게 뭐 포스랑 스테이션만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단점이 이렇게 네임이랑 타이프랑 거리밖에 필터가 정렬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태그를 바꿔서 함선만 맨 위에 나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니까 저는 이렇게 따로 오버뷰 필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만든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아주 유명한 GS 오버뷰라고, GS 오버뷰는 아주 간단하게 메일링 리스트 애드를 해서 이렇게 GS 오버뷰를 애드 하시면 메일링 리스트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멤버 수가 꽉 찼군요. 그러면 여기 채널 창에 가면 GS 오버뷰 하시면 여기 오버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팩스 하고 레이아웃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냥 최근 거 오버뷰를 로딩 하시면 이렇게 다 이제 레이아웃을 한 번 더 오버뷰를 로딩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컴뱃 타겟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데 change label, 그러면 이것만 뭐 컴뱃 이렇게 한글이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바꿔주고요. 안되네. 아무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버뷰는 아무튼 원하시는 거 구입하시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리셋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컴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버뷰 프리셋이 있는 분들은 여기 다이렉션 스캐너에 필터를 프리셋 처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오버뷰랑 디스캔의 필터는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이제 스테이션을 보기 싫고 포스를 보기 싫고 이게 뭐야,
그거 뭐야, 엔지니어링 콤플렉스도 보기 싫다. 난 게이트랑 별만 보고 싶다. 내 오버뷰에. 내 디스캔에. 그러니까 오버뷰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쓰시고, 디스캔에는 내가 게이트랑 별만 보고 싶다. 그럼 이거를 save current type selection as 게이트와 뭐 별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저장을 했으면 여기 맨 밑에 게이트와 별이 나오죠. 이걸 누르면 이제 이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면 아까 오버뷰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뺐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게 뭐 PVP라고 하면 함선들이 여기 잡히는데, 제가 직접 이 오버뷰에서 함선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필터가 함선들을 잡는 겁니다. 대신 이제 아까처럼 포스랑 스테이션들은 다 없어졌죠. 왜냐면 제가 직접 지웠으니까. 그래서 뭐 프리셋에서 한 손을 빼려면 이 정말 애매한 게 이제 오버뷰 세팅 가가지고 이런 걸 빼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오버뷰 뭐죠? 이 GS 오버뷰를 쓰는 게 아주 활용적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프리셋을 고르고, 오버뷰에서는 저는 PVP 베이식, 뉴트는 넣고 NPC 빼고 이렇게 대충 하면 이게 잡히는데, 대신 오버뷰 필터에서는 제가 원하는 걸 따로 고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ships only. 그럼 이게 아까는 NPC 선들이었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요. ships only를 하면 함선만 딜에게 잡히게 됩니다. 스테이션은 여기 전혀 쓸모가 없고, 저는 PVP 할 때만 딜렉을 쓰기 때문에 딜렉이라고 부를게요. 다이렉셔널 스캐너. 저는 이렇게 ships only만 필터를 해주고 이렇게 스캐닝을 합니다. 자, 일단 오버뷰 세팅은, 이건 또 자세한 거는 이제 따로 게임에서 질문을 해주면 감사할게요. 왜냐면 설명해드리기가 조금 복잡한 토픽이라 따로 영상을 만들던가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터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죠? 지금은 이제 함선들만 잡히는 필터예요. 제가 왜 함선들만 잡게 하냐면, 이제 다른 거 잡아서 이제 활용도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함선들로 해야 조금 더 이게 많이 와닿습니다. 이제 아주 실용적이기 때문에. 자,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하는데, 그냥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자면, 이제 대충 말해서 오버뷰 세팅 1개, 자기가 원하는 프리셋 1개, 그리고 다이렉셔널 스캔도 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따로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오버뷰에서 찾고 싶은 거랑 다이렉셔널 스캐너에서 찾고 싶은 건 이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똑같이 해도 상관이 없지만, 아무튼 목적이 이제 나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오버뷰 세팅 1개, 다이렉셔널 스캐너 피팅 1개, 필터 1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Warp drive active.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배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원 안에 있는 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죠. 이제 이렇게 잡히는 순간 디렉을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원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초록색 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지는데,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감 잡기는 조금 편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여기 스테이션에 누가 있었는데, 제가 딱 그 스테이션이 초록색 원이 쳐지면서 제가 스캔 버튼을 누르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캔을 직접 눌러야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또 갈 때 Warp drive active. 이제 게이트로 갈 거잖아요. 저기 있는 게이트. 그럼 저 게이트에 도착할 때, 게이트가 초록색 게이트 했을 때 제가 스캔을 누르면 자, 이렇게 프로스펙트가 잡히죠. 그럼 물론 이 아스트로이드 벨트에 있을 수도 있고 별에도 있을 수도 있고 이 스테이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아주 빠르게 한번 스캐닝을 누르시면 이제 뭐 자기가 가는 도중에도 저기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다 할 때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초록색 원 바깥에 있는 건 일단 안 잡힌다는 건 어느 정도 감이 오셨겠죠. 그러니까 초록색 원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건 스캔을 했을 때 잡히게 됩니다. Warp drive active. 자, 그리고 이제
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겠죠? 그럼 일단 이렇게 한 단계씩 줄여서 이렇게 180도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초록색 원이 무슨 방향을 향하는지는 자기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서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를 얼라인을 하면 안 바뀌네요. 그러면 배가 향하는 방향인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잘 몰라서 지금 아주 임프로바이제이션을 하고 갑니다. 요즘 바꾸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간단하게. 자, Align with Camera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다이렉션 스캐너 창 왼쪽에. 이건 쇼 콘을 보냐 안 보냐고. 이 Align with Camera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기가 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 아스트로이드 벨트까지는 잡히는데 14AU, 13AU라서 대신 지금 이 방향으로 하면은 이 스캐너가 저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트로이드 벨트를 향하면 이렇게 한 개씩 초록색이 되죠.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자기가 혼자서 머릿속으로 암산으로 필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했을 땐 킬러가 잡히네. 게이트에 있으니까. 대신 아스트로이드 벨트에 이렇게 초록색이 됐을 때, 이제 한 개만 초록색이 됐을 때 스캔을 하면 일단 저 뭐가 잡혔을 경우에는 여기 초록색 스테이션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달에 있을 수도 있고, 벨트에도 있을 수도 있고. 대신 이제 아무것도 안 잡혔다. 근데 이제 옆에 이제 별이 잡히네요. 별이 잡히죠. 스캔을 했는데 뭐가 잡힌다. 그럼 뭐 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스테이션에 있을 수도 있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초록색 원.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 이제 초록색 원이 한 개가 더 떴으니까 이제 그 다음 원에 있는지 그 전 원에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이걸 언제 PB를 하는데 이걸 언제 다 해. 화면 보기도 바쁜데.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V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V를 한번 누르거나 스캔을 누르시면 이렇게 스캐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필요할 때 스캔 버튼을 누르면 그 상태에서 그 순간에 스캐닝을 하는 겁니다. 막 맨날 돌아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한 번씩 가끔씩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웜홀에 계시는 분들도 뭐 채광을 하거나 할 때 360도로 한 5AU 정도에서 이렇게 뭐 몇 초마다 아니면 몇 분마다 이렇게 스캔을 해주셔야 이제 다른 함선이 잡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도망칠 대비를 하는 거죠. 대신 클로킹 한 함선들은 잡히지도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웍을 타고 있는 함선들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렉션 스캐너를 계속 돌리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아주 위험한 곳에서 채광을 하거나 미션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가끔 쓰는 거이기도 하고요. 자, 아까 마저 설명하려 했던 게 180도죠. 아주 빠르게 스캐닝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아까 14A에서는 별이 잡히잖아요. 근데 언제 별을 이렇게 하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V가 다이렉션 스캐닝 버튼이고요. 스캔 towards가 있죠. 어디로 향해서 스캔하는 거. 이건 V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안 하는데, V를 하고 클릭을 하면 바뀌는 게 없지만 V를 한 상태에서 오버뷰에서 별을 스캔을 하면 카메라 모양이 바뀝니다. 이렇게 옮겨지죠. 자, 그러면 180도를 하면 단점이 이렇게 뭐가 많이 잡힙니다. 180도는 이렇게 잡히는 뭐라 하죠?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 잡히는 이런 잡히는 에리아가 아주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 60도, 아니 30도, 15도, 5도로 되지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이게 중간에 있는 건 거의 쓸모가 없는 게, 물론 뭐 60도로 스캔 하실 때도 있겠지만, 근데 함선들이 이렇게 막 궤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오지는 않거든요. 막 디스캔을 나갔다가 이렇게 닭이한테 오지 않잖아요. 어느 곳에서 바로 오던가 그러죠.
그리고 저는 별에 있는 것만 보고 싶어요. 다른 이런 잡다구리는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60도 제 주위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어디로 향하거나 어디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5도로 두고 V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달밖에 거의 이게 잡히는 게 달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루프에서 해볼게요. 이렇게 옮겨서, 그럼 여기다 잡히는 게 달밖에 없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잡히고. 그럼 마우스를 갖다 대면 달밖에 없네요. 그래도 딱 달만 잡히고, 대신 15도로 하면 다른 스테이션들이 잡히죠. 그래서 이거 5도로 둔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저는 이 스테이션을 스캔하고 싶다. B를 누른 상태에서 스캔만 해주시면 이렇게 스테이션만 잡히고 벨트도 안 잡히죠. 아예 이렇게 다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 벨트를 한번 스캔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벨트는 이제 스캔하는 거리에서 이 벨트랑 달 잡히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를 스캔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주위에 있는 모든 걸 스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도로 해도 거리에서 이렇게 뭐 같은 게 잡힌다. 이럴 때는 이제 수동으로 거리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앞쪽에 있는 벨트에 적이 있는지 뒤쪽에 있는 벨트에 적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거리를 조금 줄여주면 되겠죠. 13.03에다가 할게요. 13.06. 자, 그러면 일단 앞쪽 게 잡히고 뒤쪽 게 안 잡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함선이 잡힌다면 여기 있을 확률이 아주 높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스캔을 했는데 더 이상 안 잡힌다는 거는 바로 뒤쪽 벨트에 있다는 거겠죠. 여기 함선이 잡힌 걸 가정했을 때요. 그럼 다시 이제 또 맥스를 올려주시고 둘 다 스캔을 하고, 이제 얘네 13.94니까 13.8로 했을 때 스캔을 돌렸는데 얘가 더 이상 안 잡힌다. 그럼 얘는 바로 이제 스캔 범위 밖에 있는 이 뒤쪽에 있는 벨트에 있을 수도 있다고 짐작을 하셔도 나쁘진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설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Warp drive active. 한번 로색으로 가서 직접 이제 응용을 해보도록 하죠. 이 지금 얘기한 툴에 대해서. 디스캔의 활용도를 간단히 두 가지만, 그러니까 주요 목적으로 쓰이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로색이나 위험한 곳에서, 왜냐면 NPC들은 어차피 자기 안 죽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누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지 확인하고 싶을 Warp drive active. 때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디스캔은.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ships only만 쓰는 거고요. 다른 건 거의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히 두 가지를 설명하자면, 이제 PvP 로밍을 할 때 이제 누구를 잡고 싶다. 카운팅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찾고 싶어요. 막 먹잇감을 찾아야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고 싶을 때 쓰고요. 아까 이렇게 무슨 스테이션에 있는지,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5도로 두고 이제 아노말리 같은 걸 스캔을 하면 아노말리도 스캔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이트 하나 들어가서 제가 상대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활용도는 아주 위험한 워멀이나 로색에서 무슨 미션이나 채광을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먹잇감이 된 상태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싶을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60도를 둔 상태에서 1AU에 뭐가 잡힌다, 14AU에라도 뭐가 잡힌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기를 하셔야죠. 여기 비스트님 계시네. 자, 그럼 비스트님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스캔을 한번 돌려보죠. 360도에도 하면 kit도 안 잡혀요. 왜냐면 행성이 조금 크죠? 보시다시피 아노말리도 가장 가까운 게 23AU고 스테이션도 다 전부 멀죠? 행성이 크니까 디스캔은 안 잡히죠? 일단 간단히 빠르게 별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스카우팅을 할 때는 무조건 오버뷰 창만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솔라 시스템 맵을 켜놓곤 합니다. 별로 가면 좋은 게 이제 대부분 이렇게 별 주위에 뭐가 Warp 많으니 drive active. 별로 가서 스캔을 한번 돌리시면 됩니다. 그 별로 가는 것보다도 이 주위에 있는 달에는 보통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버뷰에 잡힐 정도로 없기 때문에 별보다는 원래 다른 달들이 좋은데요. 해가다가 잡히네요. 자, 그럼 이 해가태가 어디 있는지 솔직히 찾기가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 얘가 밀리샤를 하는 해가태면 이 몇 개 중 한 개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을 하면서 거리를 줄여 나가면서 얘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지금 10AU에는 잡히고 5AU에는 안 잡혀. 그럼 뭐 10에 있었다가 10에 그러니까 5에서 10 거리 정도 있다는 건데 지금 초록색 원이 없어진 게 두 가지가 있죠. 이 사이트랑 이 사이트예요. 라지랑 뭐 스테이션 지금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럼 10A를 둔 상태에서 5도로 줄이고 라지 아웃포스트 V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볼게요. 안 잡혀요. 이 뜻은 확실히 그냥 여기 없는 겁니다. 아직 잡히는 게 얘가 없죠. 그럼 정말 없다는 겁니다. 뭐 다른 가보시지도 말고요. 무조건 없는 겁니다. 사이트는. 뭘 하나 찾아보고 싶은데 자, 그럼 또 이제 5AU에는 잡히죠, 애들이. 1AU에는 안 잡히고 이것도 보통 동기화가 돼야 되는데 디스턴스들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봐야 동기화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엔요 같은 경우는 프리기시인 거 아니까 미리샤를 하는 놈이면 어디 근처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씩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안 잡히네요 또. 이 뜻은 얘가 보통 아무 스테이션 앞에 있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뭐 스테이션들 몇 개에다가 스캔을 해보죠. 일단 5AU 안에 있다는 건 아니까 분명히 그 7AU에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알겠죠 우리가. 하나도 안 잡히네요. 물론 오버뷰 안 잡히는 스테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 한 명을 찾고 동영상을 마칠까 하는데요. 근데 뭐 허리케인이랑 엔저는 잡히는데 도저히 디스크는 잡히지가 않네요. 그럼 빨리 그냥 다음 사이트로 다음 성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갑니다. Warp drive active. 야, 화질이 낮으니까 별도 아주 멋이 없네요. 아주 화려한 점이에요. 그리고 성게 이렇게 게이트를 점프할 때 대부분 이렇게 잡히거든요. 디스캔을. 디스캔이 한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게이트 점핑할 때 이렇게 320도 14U로 해주시는 게 참 수월합니다. 자, 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거리를 안 줄이고 바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5도로 두고. 자, 이제 아까 10AU에는 안 잡히고 14AU는 잡혔으니까 이거 나갔네요 바로. 로컬 창에 누가 들어오니까 바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아마도 SS라고 세이프 스팟으로 갔을 거예요. 아직 잡히네요. B를 눌렀을 때. 그러니까 10AU는 안 잡히고 14AU에는 잡혔으니까 밀리샤를 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2하고 0.75에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로 가주시면 됩니다. Warp drive active. 계속 스캔을 해주시고요. 아직 있네요 싶으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이트에 가면 대부분 게이트가 있으니까 게이트를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를 빨리 확인하는 방법은 360도를 해주고 1AU로 하면 그냥 게이트 타는 사거리는 절대 1AU를 넘지 않기 때문에 돌렸을 때 있다는 거는 지금 저 안에 인커소스가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그냥 제가 있는 위치에서 뭐 1AU 그냥 세이프 스팟을 잡았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인커소스가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아주 간단히 디스캔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린 겁니다. 심심한데 킬이라도 보내주죠. 음악도 좋네요. 지금 물렸죠? 그리고 이렇게 디스캔을 또 돌려보면 370m 있다는 것도 나오고 알려드렸듯이 말이 까지면 바로 Warp 스테이션 drive 누르고 active. 업을 해주시면 안 몰리고 아주 편안하게 도킹합니다. 이걸로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게임이든지 동영상 코멘트에다 꼭 남겨주세요. Docking permission requested. Docking request active.